네,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곧 막이 오릅니다.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불참했던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.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내일부터 나흘간입니다. 먼저 전당대회 일정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.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25일부터 28일까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. 이 전당대회는 함께 더 강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해요. 결국 전당대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그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되는 이런 행사인데요. 여러 연설자들이 나와서 찬조 연설을 합니다. 그러면서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등장을 해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. 그 두 번째 날에는 그 롤콜이라고 하는데요. 각 주별로 경선 결과를 밝히는 겁니다. 그렇게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만큼을 가져갔고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얼마만큼을 가져갔다. 그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이 최종 대선 후보임을 선포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날이거든요. 그 두 번째 날을 거쳐서 마지막 날 수락연설까지 거치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이 전당대회 이벤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. 네, 사실 지난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이 거물급 인사들이 뭐 낚시를 갈 거다 아니면 본인 용무를 언급하면서 불참을 선언했었잖아요. 근데 민주당에서는 거물급 의원들이 총출동한다고요? 그게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합니다. 첫날에는 버니 샌더스, 그 같이 힐러리 클린턴과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던 버니 샌더스가 첫날부터 출격을 합니다. 이 버니 샌더스가 이 첫날 찬조 연설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힐러리 지지층으로 옮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. 그 두 번째 날, 미셸 오바마도 참 첫날에 그 출격을 해요. 미셸 오바마는 버락 오바마의 지금 영부인이죠. 근데 이 미셸 오바마도 연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셸 오바마의 덕을 좀 톡톡히 보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두 번째 날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남편이죠. 빌 클린턴 대통령이 출격을 합니다. 세 번째 날에는 현직 대통령이죠.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찬조 연설을 하고요. 대통령도 모자라서 부통령, 조 바이든 부통령까지 나와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.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첼시 클린턴, 그 힐러리와 빌 클린턴의 외동딸이죠. 첼시 클린턴이 나와서 이제 어머니의 대선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하러 나오는 이제 어머니를 소개할 예정인데 그 지난주에 그 트럼프 전당대회를 할 때, 공화당 전당대회를 할 때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마지막 날 나와서 아버지를 소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외동딸 첼시가 나와서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대선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전당대회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시 가문이 아주 전부 몽땅 불참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 명이 뭐 나는 너무 많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이런 그 불참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할 정도로 여러 그 거물급 인사들이 빠진 채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그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상원의원,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주요 지도부면 지도부 해서 정말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. 사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굵직굵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.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. 이 필라델피아는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진 곳이에요. 그리고 헌법이 기초된 곳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는 미국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성지 같은 곳이죠.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거는 우리야말로 미국의 가치, 미국의 헌법적 가치를 대변하는 그 대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다. 민주당이야말로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다.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는 거고요. 사실은 여기 이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만 전당대회를 한 건 아니에요.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합쳐서 한 6번 정도를 했었거든요. 미국에 사실 50개의 주가 있는데 한 주에서만 이렇게 6번이나 전당대회를 했다는 거, 대선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를 했다는 건 그만큼 필라델피아 시민들로서는 일종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. 네. 그런데 이 전당대회 전에 경선 과정에서
내에서 지도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힐러리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. 네, 그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공화당이 끝났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축제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인데 바로 그 시점에 예. 위키리크스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이메일 2만 건을 공개를 했습니다. 폭로단체죠. 그렇죠. 예.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네. 폭로를 하는데 2만 건이면 꽤 상당한 분량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데 이 2만 건 중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 샌더스, 힐러리와 경쟁하는 샌더스의 그 종교를 좀 문제 삼는 내용. 그러니까 종교를 문제 삼으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민주당과 좀 선을 긋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어요. 그러니까 샌더스를 좀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이죠. 사실은 이 샌더스 의원은 이 경선 과정 내내 너무 민주당 지도부가 힐러리 편만 든다,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네. 이번에 이렇게 이메일이 드러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그 정황을 보여줄 만한 그런 자료들이 이제 도출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이게 이제 전당대회라는 이 축제를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, 그 데비 왓서먼 슐츠라는 의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됐고요.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이 전국위원회 의장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전당대회에서도 배제가 되게 됐습니다. 네, 사실 뭐 순조로운 힐러리 잔치가 되지 않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부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입니다. 전당대회장 바깥에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몰려서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? 그 샌더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샌더스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이제 그 샌더스에 대한 그 지지를 아직은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에요. 예. 그런 와중에 이렇게 위키리크스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힐러리를 편들어주는 것 같은 이런 이메일이 폭로되면서 그 지지자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. 4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죠. 그러네요. 예. 이 4만 명은 승리를 도둑맞았다. 그러니까 사실은 샌더스가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편파적인 경선 관리를 인해서 힐러리에게 승리가 돌아갔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흘 동안 열리는 그 전당대회장 밖에서 나흘 내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치안 당국이 굉장히 좀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. 예. 이거와는 또 별도로 그 얼마 전에 프랑스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있었잖아요. 예.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할 때도 그 각 거리에다가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50cm 정도씩 이렇게 담 같은 걸 쌓아가지고 못 들어오게. 트럭이 예.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장 그 주변에 그 5톤이 넘는 트럭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내린 걸로 봐서 이 프랑스 니스의 그 트럭 테러의 영향이 치안 당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제 부통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공화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힐러리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했잖아요. 이 팀 케인 상원의원은 어떤 사람인가요? 이 팀 케인이라는 인물은 버지니아 주에서 정치 경력을 주로 쌓았습니다. 예. 그 리치몬드시에서 시장을 지냈고 버지니아 부지사 그리고 주지사를 거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2013년부터는 그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인물인데요. 이 팀 케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나서 연설을 할 때도 스페인어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게 유권자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에는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예. 사실 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부통령 후보라는 거는 결국은 이 히스패닉들의 표심에 구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팀 케인 같은 경우에는 백인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 노동자 가정에서 출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백인 노동자층들이 상당수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힐러리 진영에서는 팀 케인, 이 백인 노동자 가정 출신의 팀 케인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해서 이 백인 노동자층, 이 유권자들을 좀 공략하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. 이 팀 케인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과도 꽤 절친한 사이라고 해요.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도 팀 케인을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올려뒀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런데 이 팀 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팔방미인형이다 이런 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팀 케인이 좀 너무 중도적인 입장만 계속 고수를 해와서 너무 지루한 인사 아니냐, 좀 예.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점이 없는 인사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내놓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곧 막이 오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백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